자, 이제 381페이지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별표 세개감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가 정말 매일같이 쓸 겁니다. 매매가 돼도 임대차가 돼도 자, 계속 쓸 거니까 바로 확인 설명서 구조가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야, 요즘에는 이제 기본에 저기 쭉 내려놓은 왼쪽에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도 아예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서식의 종류를 모두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실무할 때 편하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확인 설명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바로 여기 이제 써야 될 거고요. 주거용에. 그다음 이제 비주거용은 상가라든지 음식점, 그다음 이제 점포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주거용이 아닌 부분은 바로 비주거용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 자, 토지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자, 토지 외에 그리고 이제 잘 안 쓸 건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여기 바로 이제 따로 이제 입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가 네 종류가 있고요.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토지도 가끔씩은 쓸 거고. 자, 네 번째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의 쓸 기회가 아예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자, 뒤쪽에 이제 382페이지 종류, 네 종류. 첫 번째 주거용, 두 번째는 비주거용, 자, 세 번째는 토지. 거의 안 쓰게 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에 한번 알아보실까요? 좀 더 한번 메모 한번 해볼 건데 기본에 8개입니다. 쭉 보시면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1번의 대상. 자, 두 글자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권리, 대상 권리를 약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토지. 자,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토지. 예전에 아주 쉴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왼쪽만 간단하게 냈었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네 번째는 입지. 그래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약간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관리고요. 자,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하겠죠. 관리. 그리고 이제 6번, 7번, 8번은 비거치. 자, 비에다가 비선호시설 그리고 이제 아래 거래의 예정 금액입니다. 꼭 예정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액입니다.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한다. 하여튼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다. 자, 그런 문제도 꼭 많이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30일에 때 모두 나왔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대상 권리에서 이제 특히 조심하실 게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이런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세부에 있을 것 같다. 이걸 물어보겠냐고 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뭐 관리라든지 어디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뭐가 있는지 이제 꼼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게 나와기입니다. 아예 그냥 대상 권리를 한 개도 안 내고 아예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세부 한번 찾아봐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위반 건축물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런 여부도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권리관계도 한번 따져 놓으시고요. 권리관계 뭐 소유권과 소유권 외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보실까요?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입지 조건,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초중고 교육시설,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해서 5개, 5개가 이제 3개 되고 2개 되고 없고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보실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는 바로 토지는 없고입니다. 땅만 있을 거니까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나오고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선호 시설계입니다. 꼴 보기 싫은 시설계입니다. 근데 오히려 비주거용에 같은 BC가 없나 봐. 비주거용에 없다 계입니다. 주거용하고 또 토지도 축사나 핵폐기물 시설 이런 것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자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정말 다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세부는 바로 이제 4개입니다. 세부는 자료 요구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리고 기재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세부인 것 같습니다. 세부. 자, 먼저 그냥 권리 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 관계. 저기 두 번째 그냥 권리 관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실제. 자, 실제 권리 관계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정말 또 실제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실제 안에 유목도 법정지사건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인 경우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다음 이제 내부, 그다음에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 여기도 이제 뭐가 있는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아파트 같으면 이제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그리고 비주거용의 감지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수화저, 비상벨. 그래서 아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형태를 좀 잘 보시고요.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 그리고 도배나 상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벽면 도배. 그런데 우리 상가 쪽에서는 여기 이제 비주거용입니다. 거기는 벽면만 있고 토지하고 임목에는 안 나올 거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여기는 주거용에만 나오고요. 상가도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바빠요. 그리고 일조량 풍부하면 뭐가 좋을까요? 없어요. 여기입니다. 굉장히 에어컨 것만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당 사항은 아예 주거용 외에는 환경 조건이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중개보수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중개보수는 아예 따로입니다. 기본에 있지도 않고 세부에 있지도 않고 완전 다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부 쪽에서는 바로 실제할 때 그리고 실내 벽면 환경. 자, 실내 벽면 환경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82페이지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자, 구조를 점검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리고 뭘로요? 자, 서식으로 점검을 한번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서식으로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자, 뭐를요? 구조를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반드시 여기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체크를 반드시 꼭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푸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뭐다? 여기는 기본.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누구한테 안 물어본다 해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예전에 그냥 대상 권리 편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기본 확인 사항. 자,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쓸 사항. 자, 주거용에는 바로 몇 개? 8개입니다. 그리고 자, 비주거용에서 하나가 빠질 거니까 또 이제 7개. 토지에서도 이제 좀 빠질 게 있어서 여기도 관리가 빠질 거니까 거기도 7개입니다. 자, 임목은 죄다 빠져갖고 한 4개 정도밖에 없고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대상. 아까 이렇게 문장 따봤습니다. 대상. 그리고 뭐를? 권리를. 약간 말이 됩니다. 그리고 뭐에다가? 토지에다가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데. 여기까지 5개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치. 이렇게 비, 그리고 거, 그리고 취. 자, 이런 식으로 꼭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 잘 안 내게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냈었는데 다음 중에서 개업공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쪽에서만 편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상 권리는 뭐 있나? 권리관계에는 뭐 있나? 토지에는 뭐 있나? 이런 걸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자, 표시.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 지상권계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그리고 입지 조건입니다. 놓여 있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시설 5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경비실 있냐 없냐.
관리에 관한 사항도 바로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선호, 선호하지 않는 납골당 정신병원입니다. 비선호 시설. 근데 조심하실 게 비선호 시설을 무조건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경 1km 이내에, 자, 이 내에, 그러니까 만약 있으면 기재하라는 거고요. 있는데 1km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임, 개인 눈만 좋아하고 있음 이러면 안 돼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예정, 이렇게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개업공사가 생각하는 얼마 정도 생각되느냐, 거래 예정 금액. 정말 어느 확인서면서는 거치는 다 거쳐야 됩니다. 대상 권리도 다 있을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자, 세금 당연히 있을 겁니다. 취득 관련 조세, 자, 이목도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나 세율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거용에는 모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주거용에는 바로 여기 모두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주거용 말고 주거용이 아닌 바로 비주거용, 이렇게 비주거용은 좀 빠진 게 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대상 권리 모두 나오겠죠. 근데 쭉 나오다가 이제 자, 같은 BC가 없대, 그입니다. 관리도 있습니다. 괜히 또 상가, 우리 집에는 관리가 없던데요, 관리실. 근데 자, 그런 경우는 좀 예외고, 어떤 큰 건물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여기 비선호 시설입니다. 영업하는데 바빠요. 밖은 아예 안 보이게 썬팅 같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비선호 시설이 안 나옵니다. 비선호 시설. 여기는 없다. 그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빠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보실까요? 토지. 뭐 토지도 당연히 대상 권리 나올 거고, 당연히 토지 이용계획 나올 거고, 노여는 입지 조건 나옵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주거용에서도 이제 입지 조건 노여 있다. 그입니다. 주차장까지는 나오는데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좀 차이가 있어.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도로, 대중교통까지만 나오고요. 여기에 무슨 주차장이 나오겠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개가 3개 되고 2개 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토지는 비선호 시설이 오히려 있습니다. 자, 비선호 시설은 오히려 있고 오기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관리가. 요 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온다. 경비 아저씨가 거기 계시겠습니까? 없다. 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한눈에 좀 차이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거치는 어느 확인서면서는 다 거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쓴다는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공장이나 광업재단. 나 먼저 여기도 이제 대상 권리는 다 나올 거고요. 어느 확인서면서는 다 나옵니다. 근데 나무에 토지 이용계획 필요할까요? 여기가 무슨 투기할까요? 이런 거 아니니까 토지 이용계획도 안 나오고, 그리고 노예있다는 입지 조건도 안 나오고 관리도 안 나오겠죠. 입니다. 경비 아저씨 있겠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도 얘가 뭐 느낌을 아는 게 아니니까 입니다. 여기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세 번째, 자, 이목의 생육 상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밖에 참고사항. 거의 뭐 문제 잘 안 내니까 그냥 뭐 참고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고사항. 자, 그러면서 이제 거취. 이런 식으로 5번째, 6번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확인서면서나 다 거치는 다 거쳐야 됩니다. 정말 거래 예정 금액하고 취득 관련된 조세는 여기는 거치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비선호도 다 빠졌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자료 조사를 직접 해야 되니까 여기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료 요구해야 되고 계십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한번 세부, 여기 세부, 실내 벽면 환경 하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세부 확인사항,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할 사항. 자, 먼저 몇 개더라? 주거용은 4개입니다. 요 4개부터 이제 나중에는 완전 달라지고 뭐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4개 이때입니다. 나 먼저 실내 안에 있으니까 정말 기본이 아니라 세부다입니다. 자료 요구한다. 실내 벽면. 자, 실내는 벽면이고 환경 있잖아요. 실내 벽면 환경. 자,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자, 실내합니다. 벽면 환경입니다.
먼저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아까 그냥 권리 관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실제 권리 관계. 그리고 미공시 바로 이제 아까 정원수라든지 정원서, 붙박이장, 자 공시되지 않는 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실제 해역입니다.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바로 시설물의 상태, 요 시설물의 상태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 벽면 도배입니다. 벽면 도배의 상태도 바로 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은 1조. 그리고 소음, 진도, 환경 조건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환경 조건은 1조나 그다음에 소음이나 1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같은 거. 여기는 바로 이제 환경 조건에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거용어에는 이렇게 있지만 주거용어에 이렇게 4개가 있지만 근데 비주거용은 비주거용은 또 하나가 빠져요. 비주거용입니다.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13개가 11개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실제 권리관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내부 외부도 있겠죠. 게입니다. 그다음에 벽면 여기 이제 덮여놓고 벽면만 나오는데 하다 그래도 여기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선 환경 조건 여기는 있다 없다 그죠? 뭐 상간대 일조량 전혀 관심 없어요. 이거 주거용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여기입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환경 조건 여기도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로 한번 알까요?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실제는 당연히 나오겠죠입니다. 근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다 없다 건물이 없으니까 벽면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제만 실제 안에 나머지는 아예 없습니다. 꼭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있나 없나 있다 없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뭐 실제는 정말 법정지상권 있으니까 있겠지만 여기도 사람 없으니까 건물도 없으니까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 조건도 없고 또 실제만 실제 안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기본에도 못 끼고 중개 보수만 외롭게 중개 보수하고 실비 요 실비 이제 꼭 금액 그 외에 뭐라고요? 금액과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 그리고 산출력입니다. 산출력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언제 지급할 거냐고 지급 시기. 지급 시기입니다. 계약금 치를 땐가 잔금 치를 땐가 요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된다. 라고 서식이 약간 작년도에 달라졌었다는 겁니다. 요것만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권리 관계에 바로 여기 아까 민간 임대 등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어쩐다고요? 비거치. 하여튼 어느 확인 설명서나 자, 거치는 다 거치하되 다 있대. 라고 해서 네 군데에 모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거치는 다 거치. 대상 권리도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존재하니까 정말 있다고요.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법도 막 달라지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도 모두 다 실제하고 여기입니다. 다 실제하되 입니다. 법정지상권 임목까지도 다 실제하되 그리고 중개보수도 당연히 다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 뭐게 이미 시험 문제 나왔지만 또 내볼 만하다.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입구 없구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내진 능력 상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아닌데 그래서 둘 다 여기도 내진 능력 이렇게 내진 부분들은 그리고 내진 설비 이런 것들은 두 군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군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내부 외부로 왔을 때도 수도 전기 하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감지기 우리 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자,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한다 그입니다. 자, 감지기입니다. 하얀색 모양으로 천장이 배꼽 모양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감지기.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는 다 달려 있어요 그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감지기 몇 개 있다.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소화전 비상벨이라고 해서 소화전이고 소방이 있긴 하지만 소화전이고 비상벨이지. 비상벨이지 여기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또 물어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계속 물어보더니 내진하고
그다음에 감지기 물어보더니 30일에만 잠깐 건너뛰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또 나올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꼭 잘 해놓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한번 소식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이제 기출 문제 저기는 아주 간단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85페이지에 이제 대상 권리를 하면서 오른쪽에 뭐가 있나, 이 서식이 정말 보기 편해서 눈에 좀 쏙 들어올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실무할 때 매일같이 잘 써야 돼요. 업무정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청구 당하면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판사님한테 바로 그냥 들이댈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위쪽에 이제 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거기 뭐 대부분 다 체크해야 되겠죠. 등기 권리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지적도도 당연히, 자, 임야도는 임야 아니면 놔둘 거고입니다. 토지 용객 확인서 공법 때문에 그 밖에 또 뭐 봤니?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다. 근데 요구했는데 안 준다. 불응했을 때만 쓰는 게 바로 여기다. 거의 대부분 안 쓸 거 같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자, 기본으로 한번 알아볼까? 기본. 자, 기본에. 자, 먼저 대상 권리를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렇게 몇 개라고요? 주거용이니까 8개입니다. 8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자, 토지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제 뭐 공부상 지목 위에다 쓰고 실제 이용 지목은 아래다가 쓰고, 자, 그게 다르면 그입니다. 그리고 자, 건축물에서 이제 내진, 이렇게 내진 설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 어디다가요? 바로 건축물의 대상 물건의 표시에다가 기재해요. 꼭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좀 꼭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관계에서 이제 갖고 보고 소유권, 소유권 외에는 을구, 그리고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박스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토지, 지역지구, 용도 지역, 도시적 관리죠. 배웠잖아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여부가 나오면 아까 토지용객 확인서 보고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건필 용적률 막 566 해갖고 와 글자 따갖고 정리를 하셨을 건데 상한입니다. 하한 말고 상한이라고입니다. 중심 상업죠. 90% 쓸 거고, 그 다음 이제 용적률은 1500%를 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상한을 쓰라는 거지 어디서 찾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딴 그 건물 말고 여기입니다. 그냥 상한을 쓰세요. 그냥 일종이다 그러면 50을 쓸 건지 60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은 전용인지 일반인지에 따라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100인가 200인가 쓰면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도시공 계획시설, 그 다음에 허가신고 여부 해당되면 체크를 해라입니다. 투기지역이 이제 여부, 아래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건필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해서 여기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용객 확인서가 아니요, 3개는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여기가 이제 그 밖에가 토지 이용객 확인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와보니까 이제 입지정에다가 관리하는데 비거치. 자, 입지 조건에 몇 개 있나? 5개입니다. 바로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뭐가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비주거용은 좀 줄어들어 2개 빠져. 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초중고, 대학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가는 거지 학군으로 가는 거 아니여기입니다. 뭐 그러면 저기 관악구가 난리나게 서울대 때문에 게입니다. 거기만 가면 서울대 말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공부 잘해서 가야 돼. 게입니다. 관리 경비실이 있다 없다. 게입니다. 그리고 하다 경비실이 있으면 위탁 맡겨서 게입니다. 그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 소장님도 용역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개인 또 관리사무소 있다고 자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어. 그냥 첨단 무인시설이다. 그러면 자체 관리 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밖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비선호 1km 이내니까 있어도 1km를 떨어졌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측정하면 당연히 나오고 입니다. 지도상으로 표시하면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비치고 안 가도 돼. 줄자로 재실 겁니까? 말이 안 되게 입니다. 하여튼 1km 이내에
하여튼 뭐 없으면 없다. 그리고 있어도 1km를 벗어났다. 입니다. 이내니까 1km를 포함합니다. 1.2 정도 그러면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또 있으면 무슨 시설인지 거기다가 체크해라. 입니다. 걔는 또 거기다 경찰서 쓰면 안 되고 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는 바로 혐오시설이 아니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옆에 그냥 군대 있다고 군시설 그런 건 아니고 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거래의 예전금액. 개업공사가 생각했을 때 얼마다라는 금액이 바로 거래 예전금액.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검색하면 나오고요. 건물의 공시가격도 검색하면 나온다.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된다.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해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 취득세. 정말 이제 취득세가 많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막 조정적은 8위 이내 아니면 10위 이내입니다. 자,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3개 되고 4개 되면 8이고 10이 됐네 입니다. 상가는 그냥 4%, 오히려 상가가 오피스텔이 더 여기는 부담이 더 적은 것처럼 보여요. 8하고 10에 비하면 입니다. 물론 이제 1주택이면 1에서 3일 거고 금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해지니까요.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는 3%, 왜 3.4가 나왔나? 여기다가 체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문제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당구장 표시에 우리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잔금으로 이제 따져야 됩니다. 5월 30일을 잔금 치렀다. 그러면 매수인.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입니다. 그런데 6월 1일 넘어서 6월 1일까지도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6월 2일 날 잔금 치렀다. 6월 1일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재산세는 매도인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세법에서 너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해라. 앞으로 재산세 누가 부담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은 매수인이 우리 매수인 쪽에서 이제 앞으로 집도 팔 때 맡길 거고 세 놔달라고 맡길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매수인 쪽을 많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는 그냥 떠나실 분이니까입니다. 근데 또 매도는 집이 많아서 또 그 옆으로 또 온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딘 쪽에다가 좀 손을 들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니까 세금 부담을 누구에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잘 알아야 돼.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세부 쪽으로 와볼까요? 세부.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실내합니다 하면서 실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그리고 벽면. 실내는 정말 벽면 있고 환경 있잖아요. 실내, 벽면, 환경 4개. 오지 쓴다는 되기도 아주 쉽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답은 입지 조건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쉬워. 이제 안내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실제 권리 관계, 법정 지상권, 주택 임차인의 권리, 유치권 이런 게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제 권리 관계. 실제는 안다는 겁니다. 등기상 지면서는 안 나타나도 입니다. 그럼 또 매수인을 괴롭혀 입니다. 부담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옆에 이제 여기 내부 외부 여기 박스가 많으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수도. 그다음 전기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가스가 도시가스가 아직도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소방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방의 감지기. 좀 이따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오게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감지한다는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쓴다 안 쓴다. 아파트는 있어요. 있는데 왜 쓰라고 합니까? 너무 당연하면 얘기 안 할 겁니다. 아파트를 빼고 연립이나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다중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쓰지 말아라. 뭐 썼다고 업무정지 때리지는 않겠지만 바보 아니냐 막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난방,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이제 배수, 그밖에 시설물 오수 정화시설 이런 여부를 여기에 기재를 하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다 실내 이제 내부 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벽면이 깨끗함이 아니다입니다. 균열 누수입니다. 깨졌냐, 물이 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도배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임 좀 깨끗해 보여도 보통임 이렇게 써야 이제 나중에 우리 사무소 안 쳐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이거 주거용에만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주거용에 가면 안 나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3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그래 하여튼 여기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되고 저기 아래 보면 지급 시기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액도 써야 되고 산출 내역도 오른쪽에는 체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그다음 우리 개업 공인주상 공동중개 많이 하니까 옆집하고 같이 했다 그럼 둘 나란히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이지 서명 또는이 아니다.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 전속중개계약도 내봤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도 다 내봤고 기하에 넣으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이제 작성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저 박스에 쳐져 있는 임대 등록, 임대주택 이런 여부도 조금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아파트 등록은 안 되고 그다음에 10년으로 장기만 있고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많지 않고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비주거용 무엇일까요? 대상 권리를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그리고 모정에서 입지 정에서 여기까지는 같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는 관리까지 나왔는데 거치, 비거치, 비선호 시설이 없어졌다. 자, 비주거용은 같은 BC 업대 기하셔야 됩니다. 390페이지 제일 꼭대기에다가 비선호 시설 없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데 바쁘다. 밖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다입니다. 밖에 안 보이게 다 덮어놨다. 이러니까 안 보인다. 필요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쪽에서도 한번 알아보실까요? 주거용에 하나 빠지고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또 빠지고 입니다. 환경 조건이 빠졌겠죠. 입니다. 먼저 실내 벽면만 나오고 정말 환경 조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세부 옆에다가도 환경 조건 X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방 박스 한번 와보실까요? 거기 소화전 비상벨. 아까 주거용은 감지기. 괜히 또 비주거용에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아니다 게입니다. 한번 봐봐봐. 감지기가 있는지 게입니다. 뭐라고요? 비상벨하고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소방이 다르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중개보수 어느 확인 설명서는 다 중개보수이고 대상 권리 다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치도 다 있을 거고 실제도 다 실자고 중개보수도 다 있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토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작성 방법 놔두고 토지. 토지는 건물 없다.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뺐다. 그러니까 관리 없다. 이럴 겁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제 393페이지입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입지까지는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정말 관리 없네. 오히려 비선호 시설 있네 겁니다. 아까 비주거용만 같은 BC가 없었지. 여기는 오히려 핵 폐기물 시설 축사. 정말 비 오면은 아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해져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혐오 시설이다 겁니다. 내 땅값이 떨어져.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뭐가 없다? 관리 없다. 그래서 관리 X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거치는 똑같이 있고 겁니다. 주거용이 뭐가 하나, 여기 기본에 하나 뭐가 빠졌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저기 권리관계 임대주택 이런 거 없다. 입니다. 주택이 없잖아.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냥 뒤쪽에 이제 세부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아예 건물이 없죠. 벽면 없다. 내부도 없다. 환경 조건도 없다. 그냥 실제 하나만 실체한다. 라고 세 개 없는 거 꼭 그 공백에 아주 크게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바로 내부 없다. 벽면 없다. 환경 없다. 그 없는 거 꼭 한번 스스로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 정말 뭐 있는 게 없습니다. 공법부터 막 쥐에다 빠졌습니다. 대상 권리는 나올 거고요. 토지 없죠, 입지 없죠, 관리 없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비선호까지는 없는데 거치는 다 거치할 거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권리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목록이라든지 임목의 생육 상태 나무니까 재단이니까 이렇게 그 밖에 이제 참고사항 뭐 참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밖에 참고사항 박스만 만들어놨고 4개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가 나오겠죠. 거치. 하여튼 어느 확인 설명서는 거치는 다 거치하되 거기 거치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실제는 또 다 실제할 수밖에 없겠죠. 법정주상권 성립할 수 있고 나무각입니다. 먼저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실행으로 토지하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토지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임목 소유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정말 다 실제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도 다 나올 거고 해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꼭 내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시험장 가보면 꼭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실무니까 저기 뒤쪽에서 좀 보긴 할 건데 하여튼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니까 점검을 꼼꼼하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푸셔야 됩니다. 막 덮어놓고 너무 급하게 시험장 가면 바로 풀기 어려워요. 이게 알듯 말듯 하면 시간만 자꾸 뺏깁니다. 차라리 그놈 때문에 두 문제, 세 문제 풀 거를 못 풀어요. 여기입니다. 이건 정말 빨리 풀어야지. 정확하게 풀어야지. 여기는 좀 늦게 푸시면 이미 실패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점검을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내용들이 좀 복잡해진 거 꼭 출제되는 거 분명규칙권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